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길이 많이 미끄럽죠? 대구에는 눈이 그다지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타 지역에는 눈이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길이 미끄럽다 보니까 넘어지시거나 삐시거나 그렇게 다치셔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이 삐거나 넘어져서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염좌상 혹은 타박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절염좌의 이해입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우리가 관절을 삐거나 아니면 공에 맞거나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거나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삐거나 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 해당 부위가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 부을까요? 이전부터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붓는 이유는 막연히 다쳐서 붓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절을 삐게 되면 주변의 인대가 손상돼서 약해지고 관절이 불안정해지죠. 그리고 뼈가 부러졌을 때도 이 뼈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붓게 만듭니다. 마치 그 압박붕대나 부목을 대는 것처럼 관절을 고정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 관절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치게 되면 관절에 압박을 가해서 뼈를 고정시키려는 몸의 치유 반응으로 붓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에 수술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부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치유 반응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 환자분들을 상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오해를 하고 계시거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신 부분이 냉찜질을 해야 되느냐 온찜질을 해야 되느냐 이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면 다치신 지 한참 되셨는데도 계속 냉찜질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왜 냉찜질을 하시냐고 여쭤보면 정형외과나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요. 물론 냉찜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위가 다치거나 삐게 되면 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멍이 생기게 되죠. 이건 분명히 손상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멍이 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이싱이라고 하는 냉찜질을 하면 멍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붓기를 억제하게 됩니다. 혈류순환을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혈관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해당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통각을 약간 마비시키는 측면에서 이 냉찜질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수도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온찜질이 필요한 시간이 오게 되는데요. 온찜질은 해당 부분의 혈류를 개선시켜서 이 회복을 빠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냉찜질을 하고 언제 온찜질을 해야 되느냐, 제가 요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프로야구가 창단되던 그때부터 야구 팬이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보진 않지만 가끔 야구 경기를 봅니다. 그러면 이 선발 투수들이 공을 던진 이후에 그 라커룸으로 돌아가면 여기 어깨에 아이싱이라고 하는 얼음 주머니를 이만하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궁금했거든요. 언제까지 저 냉찜질을 할까? 계속 하면 몸에 오히려 해로울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자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경기가 끝난 직후부터 첫날은 이 냉찜질을 하고요. 둘째 날부터는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어깨를 굉장히 혹사해서 이 열이 나면서 모세혈관이 막 터지고 멍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 아이싱이라고 하는 냉찜질로 이것을 조금 안정시켜주고
그 다음 날부터는 따뜻하게 해서 회복을 돕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해당 부위가 손상 부위가 그런 증상이 있다면 첫째 날 그러니까 다치고 난 직후부터 어느 정도는 아이싱이나 냉찜질을 해서 안정시켜 주는 것이 이 멍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진통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온찜질을 하시는 것이 회복을 훨씬 빠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다치고 난 이후에 며칠이 지났는데도 냉찜질을 하시는 것은 회복을 더 더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은 냉찜질, 그리고 그 이후 안정이 되시고 나면 온찜질을 하시는 것이 이 염좌나 타박상이라든가 그런 손상의 회복을 돕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이유로 우리 몸에서는 붓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진짜 순수한 손상인지 아니면 몸의 치유 반응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치유 반응을 억제하거나 약으로 막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손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피해를 직접 입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걸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쪼록 미끄러지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이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